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는 요거 진짜 참. 지금 우리 팔버드가 비판할 지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불법 촬영 논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황의조 선수,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런 또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냐, 그리고 국가대표의 상징성이냐, 이게 이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상충했던 그런 부분인데, 대한축구협회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뭔가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표팀에 차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맞습니다. 사실 사면 때의 느낌도 좀 있어요 이게. 예, 이제 비판의 장을 깔아놨으니까. 예, 해주시죠. 응? 이렇게 까면 또 부담스러워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조금 대응이 좀 뒤늦어. 내가 볼 때는 축구협회가. 그러니까 이 협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또 극장프레스도 했고 많이 했지만 예. 협회가 지금 여론을 제대로 못 봐요. 음. 그러니까 사면 때 얼마나 그 약간 진짜 무슨 약간 이상한 코미디처럼 느껴졌거든요. 네네. 갑자기 자기들끼리 뭐 어디 무슨 밀실도 아니야. 음. 거기 막 통로거든.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 통로에서 나 심지어 그 사면할 때 문을 열어버렸어. 네. 뭐 당연히 통로거든 원래. 열었는데 오씨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서 그냥 뭔가 분위기가 되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 그때도. 네네. 근데 그게 사면을 얘기하는 자리였거든. 그러니까 협회가 올해 그리고 작년 물론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느끼는 거는 여론을 못 봐. 여론을 못 본다.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느낌. 소통도 예.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면 논란에서도 사실은 가장 큰 거는 그걸 누가 허락했냐는 거야. 그 연맹은 반대래. 연맹은 그 K리그 그때 진짜 승부 조작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K리그기 때문에 연맹은 당연히 했겠지. 아 맞네, 기억나네 그때 당시에. 그 엄청 컸거든. 그러니까 K리그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죠. 큰 문제였는데 그러면 그거를 누가 허락하고 누가 승인을 해주고 누가 허락하고 누가 용서했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무도 용서한 사람이 없거든. 특히 팬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내가 번 돈으로 정말 열심히 열정을 해서 응원을 하고 티켓값을 사고 유니폼을 사고 하는데 그 결정을 난 용서한 적이 없는데 협회가 해버렸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을 못 본다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황의조도 좀 느리긴 하죠. 이미 중국전 끝나기 전에 중국전 앞두고 MSC 이제 우리 월드컵 예선하기 전에 피자 전환은 이미 됐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도 이거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이미 정리해줬어야 되는 거 맞다. 네. 그러면 이게 더 웃긴 거는 협회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모든 집중은 또 클리스만한테 가는 거야. 기자들도 황의조 넣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이 한 두세 번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클린스 감독은 원론적으로 대답 못해. 일단은 우리 선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랬지. 무대 수정 원칙이니까 뭐 나는 어쩔 수 없다 쓰겠다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협회가 좀 더 여론에 대해서 잘 읽고 빠르게 정리해줬다면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자, 클린스만 감독도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에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튼 이게 좀 황의조 선수의 문제가 사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죄가 없는데 황의조 선수를 너무 이렇게 발탁 안 하는 건 좀 문제 아니냐.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그런 축구 팬도 있다는 있어요. 거야. 아니 저도 그거에 대해 저도 근데 사실은 막 고민이 많이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그런 뭐 이렇게 대한축구 대표팀의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품위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죠. 대표팀의 그런 품위를 현상시켰을 때 뭐 대표팀 자격을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뭐 과거에 뭐 여러 논란들 했을 때 뭐 좀 최근 겨울 보면 장현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있었죠. 그런 또 예. 영구 정책 어떻게 보면 지금 박탈이 된 거고. 그 이제 뭐 군 그쵸. 관련된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게 좀 들여다 보면 장현 선수가 물론 잘못한 게 맞죠. 관례적으로 좀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있고 협회도 아주 책임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봉사활동을 사실은 다 어쨌든 묵인했거든 그동안. 그렇죠. 그런 문제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다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도 협회가 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요새 내가 그런 동경했던 협회가 내가 기자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협회는 정말 큰 집단이고, 그럼. 지성인의 집단이 이랬을 그럼. 때 막 되게 부럽고, 그럼. 진짜 축구인으로서는 참 협회 좋은 곳이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되게 작게 느껴지고 뭔가 좀 아쉬움이 좀 큰. 예. 예. 본인의 인생이 더 좋은 거지. 옛날엔 축협을 동경했지만 이제는 풋포트 편집장이 더 무겁고 중책이 있고
돈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좀 많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신입 기자로서는 예.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잖아. 근데 요새는 물론 이렇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많이 못 보는 거에 대해서 협회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번 논란도 좀 미리미리 좀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뭔가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또 대한축구협회의 상황들을 이제 맞물려서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봤던 특히 올해 예를 들면 사면 문제라든지,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외유 문제라든지, 그것도 너무 그리고 늦었잖아, 이번에 대응이. 그렇죠, 이제 황의조 선수의 뭐 이런 문제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게 없어. 진짜 사면도 그 뭐 평가전이었나 그거 앞두고 막 날치기처럼 사면 처리해 버려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잖아. 좋았지. 손, 강인, 민재 다 있으니까 막 팬들은 막 그냥 막 난리가 났다. 난리 났는데 그 앞에서 그 처리해 버린 거야. 거기서 했잖아. 그 월드컵 그래. 가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문자 라인업 나오기 전에. 라인업 나오기 전에 문자 그래. 하고 나 보고 뭐지?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면이야. 왜냐면 이런 거를 문자로, 그것도 경기 당일날 그건 안 돼. 그거는 하는 건 처음 봤어. 그거는 기만이야. 그렇죠. 축구 팬들에 대한 기만.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외유 논란.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한테만 비판의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뭐 계약 관계에서 뭐 없었다. 클린스만은 없었다. 뭐 축협 입장도 없고. 뭐 이런 문제. 그리고 그 뭐지? 그 뭐 있었는데 그 뭐 비행기 타고 있는데. 그거야. 그 이강인의 발탁을 어떻게 그래, 할지. 비행기 타고 있는데 뭐 관계자 메일을 못 여느니 뭐 뭐 그런 것도 이강인, 있었고. 뭐 황선홍 감독 그랬고 뭐 클린스 감독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문제가 좀 많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력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은데, 네. 인력보다는 저는 윗분들의 뭐 좀 세신이 좀 필요하다. 너무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그 실무자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 예. 뭐 우리는 실무자분들 많이 이렇게 대면을 하니까 정말 똑똑하시고 막 좋은 분들 많은데, 예. 결국에는 여기가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보질 않으면 그렇지. 이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요. 여기서 열어줘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네,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협회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윗분들이 좀 소통을 좀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고입니다. 고여서 썩어버려요. 저도 뭐 예전에 뭐 그런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예. 예. 잘 알죠? 술만 먹으면 뭐 얘기를 저는 많이 첫 해가지고. 직장이라. 직장에 대한 불만 많다고. 인섭이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이렇게 지금 황의조 선수 관련해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시안컵에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의조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에서 좋아요. 2경기 막 연속골 때려 박는단 말이야. 황의조 선수가 어찌됐건 지금 대표팀 차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안컵 2달 남은 시점에서 황의조 선수의 대체 선수로는 어떤 선수를 좀 뽑아야 될지,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팀에는 물론 오현규, 조규성이라는 걸출한 또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황의조 선수가 일단 빠졌거든요. 우리 인섭 기자가 봤을 때는 어떤 선수가 좀 대체할 수 있을지요? 어떤 선수를 뽑아야 할지. 추천하는 거죠. 추천. 저는 아무래도 일단 K리그에서 좀 잘하는 선수가 대표팀에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안 보시는데요? K리그를? 감독님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을 해야죠. 좋습니다. 야, 제목 바꿔라. 클린스 감독 보고 계시죠? 자, 누구?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선수는 이호재, 포항의 포항의 이호재. 예. 일단 이 선수가 올 시즌에 8골을 넣었어요. K리그 1에서만.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험도 이제 지금 쌓고 있고, 네. 키가 192cm라고. 네. 여서 좀 상당히 피지컬도 좋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클린스만 감독님이 좀 신경을 써 보면 어떨까. 이호재 선수. 네. 지금 영플레이어 그 후보에도 올라 있는 선수인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자, 포항의 이호재 선수를 추천했고, 또 다른 추천한 선수 오로지 한 명? 다른 선수를 제가 생각은 해봤는데, 예. 마땅히. 일단 뭐 전북의 박재용 선수나 안재준 선수도 아시안 아시안 금메달 게임 멤버죠. 네. 예. 갔다 왔지만 아직은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좀 잘 못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호재 선수가 일단 제일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호재. 자, 우리 8버드 형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사실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 만약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황의조 자리에 만약에 대체를 한다. 그냥 그 자리에 한 명이 그냥 공격수 대체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주민규 선수 얘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규 일단은 지금 뭐 득점 일위죠. 선수도 달리고 있고 예. 뭐 어쨌든 K리그에서 보여준 게 있고 뭐 요번만 득점 선두를 달린 게 아니라 뭐 몇 시즌 동안 또 잘해왔기 때문에 잘했죠. 예. 아시아 팀들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이라면 전 추천 안 했을 거예요. 월드컵이라면 아무래도 좀 손발에 맞춰왔던 또 어쨌든 좀 다른 영향이 좀 있거든. 또 클린스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좀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아시안컵이고 한 세 번째 공격수라고 봐야 되잖아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쯤 이렇게 좀 파괴력 있는 어쨌든 득점에 좀 있는 공격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요. 제 생각은 클린스 감독은 안 쓰는 사람은 안 쓸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이 이미 몇 번 관찰을 했는데도 발탁 그동안 안 했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어쨌든 황의조 자리라면 주민규랑 한 명 더 추천하고 싶은데 조영우.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톱 공격수를 지금 그동안 3명을 뽑았고 지금 아시안컵 명단은 대부분 다 확정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요 20 몇 명 한해서는 거의 3명께는 확정이 됐어요. 네. 골키퍼, 수비, 뭐 미드필더 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황의조가 빠지는 바람에 그렇지. 요 한 자리인데 그러면은 저는 조영욱이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괜찮지. 일단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타지했고 네. 그리고 협회에서도 들리는 얘기로는 아시안컵이 끝나면 벤투 감독이 했던 것처럼 그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멤버들을 많이 벤투 감독 썼거든. 네. 뭐 김민재, 황희찬, 뭐 황인범 뭐 많잖아. 그 96 멤버들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벤투 감독. 클린스만 감독도 이번 아시안컵이 끝나면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 이 아시안 게임 멤버들이 딱 나이대가 좋거든. 세대 교체하기가. 네. 그러니까 많이 쓸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영욱 같은 경우는 이미 대표팀 경험도 있고 14번 대표 경험 너무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연규나 황의조나 조규성을 보면 키도 어느 정도 크고 득점도 또 갖췄고 뭐 어느 정도의 또 헤더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네. 조영욱은 침투랑 그런 움직임이 정말 좋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봤겠지만 그 선수는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그러면 의외로 손흥민과 우리가 투톱을 썼을 때 물론 넘버 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플랜 A는 당연히 조규성이겠지만 네네네. 조영욱 같은 선수가 후반에 나가서 볼을 흔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 워낙 발도 또 빠른 동의합니다. 편이고 예. 많이 움직이면 손흥민의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네. 당당히 또 헌신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좀 다르다. 사실 세 명의 공격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도 네.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조영욱 선수를 좀 한번 좀 추천을 하고 싶고 예. 근데 저한테 만약에 개인적으로 황리그에서 진짜 물어보면 저는 공격수 안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수를 뭐 조영욱이나 주민규 선수 저는 추천을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황의조가 이제 빠졌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 자리에 센터백이든 미드필더를 좀 더 투입하는 게 맞다. 왜냐면 공격수가 이미 우리는 조규성과 오영규가 있고요. 네. 손흥민을 지금 우리는 미드필더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대표팀에서는. 근데 공격수예요. 이제는. 토트넘에서도 원톱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대표팀에서는 투톱에서 지금 공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윙어가 아니야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러면 어차피 공격수가 손흥민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돼요. 그럼 요 미드필더 한 자리를 놓고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 외에는 이순민 정도가 있는데 사실상 그 두 명 갖고는 조금 불안하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센터백이 지금 3명이에요. 김민재, 김영건, 정승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오갈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쯤은 필요하다는 생각. 박진섭. 그래서 박진섭.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면 저는 예. 황의조 대신 박진섭을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미 박진섭은 클린스만이 데리고 갔다. 그렇죠. 그 홍영선 선수가 빠졌을 때 박진섭을 대체 발탁했기 때문에 네. 악겜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기를 봤고 박진섭 선수 이미 대표팀의 경험이 있고 이미 해봤기 때문에 예. 클린스만 감독의 성향상 안 쓴 선수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진섭이 최적의 후보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황의조 선수가 이번 사건으로 좀 빠졌다고 해서 굳이 공격수 뽑을 필요는 없거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네. 차라리 부족한 위치, 부족한 포메이션을 좀 뽑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뭐 봐야죠 이것도. 그러니까 박진섭 선수가 좋은 거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시안 게임 둘다 때는 가능하지. 센터백으로 섰고 예. 그리고 소속팀에서는 또 수비형 미드필더 많이 서요. 네. 그러니까 두 자리가 어쨌든 박진섭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주전으로 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올 선수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은데 그러면 약간 뭐랄까 좀 멀티가 가능한 선수가 낫다. 그 여기에 좀 더 추천하는 백승호 선수라든가 네. 엄원상도 가능한데 엄원상 자리는 지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울 것 같고 다음 월드컵을 좀 노려야 될 것 같고 네. 백승호 선수도 추천할 만하죠. 워낙 또 좋았고 그렇죠. 또 대표팀 이미 또 카타르 월드컵을 다녀온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안쓴 선수 안 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진섭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 네, 저도 박진섭 쪽으로. 네.